안녕하세요. 조대훈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원래 저희가 매주 목요일에 주로 찍는데 제가 이번 주 목요일은 일정상 유튜브를 찍을 수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보니까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 전화를 주셨고 제가 점심을 못 먹을 정도로 바쁘게 이렇게 해명을 하고 답변을 하느라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준석 대표 만났던 얘기도 좀 하고 하는 게 옳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유튜브 찍기로 했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것처럼 오후 한 3시쯤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전화가 왔을 때는 왜 왔는지 대충 짐작은 했어요. 짐작은 했기 때문에 크게 놀란 건 아니었고,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바쁜데 내한테까지 왜 전화했노?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만 이제 준석이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큰 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성골인 형님을 빼고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그 얘기를 저한테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대충 알았기 때문에 제가 대반 딱 얘기하기를 나보고 대구 가라고 딱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전화로 한 얘기가 있어요.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기밀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알았다, 대충 내가 그렇게 알고 있을게 라고 했는데, 형님 제가 일산 들어왔는데 특별한 일 없으시면 한번 뵙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산을 왜 들어왔나 싶은데 어쨌든 들어왔다고 하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이제 내가 장소를 좀 조용한 데를 섭외해 가지고 연락할 테니까 그러면 그때 보자. 그러고 이제 4시에 봤죠. 4시에 봤는데 바로 본론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바로 본론으로 가자. 나도 뻔한 얘기니까 시간 더 끌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대표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 제가 이 대표가 얘기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끔 오늘도 어떤 분들 보니까 저를 싫어하는 이 준빠들, 이준석 빠들이 조대훈이가 이준석 만난 걸 자랑질한다 어쩐다 얘기하는데, 자랑질이 아니고 어차피 준석이도 내가 이렇게 힘을 보태주고 소위 말해서 커밍아웃 해주기를 바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저를 돕고 있는 스태프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페이스북에 올리기로 했고, 내용도 우리가 다 검토해서 그렇게 올렸던 거고요. 오늘 유튜브도 이제 상의를 해봤을 때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했던 내용은 아주 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어차피 한 달 뒤에는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다가 얘기했죠. 한 달 뒤엔 결정을 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 드러날 거고, 그건 이준석 입으로 직접, 이준석 아이디어니까 계획이고,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얘기했던 것만 이제 얘기를 드리면, 저는 그랬어요. 내가 여기 20년 동안 내 청춘을 갈아 넣은 당이다. 내년이 되면 20년 차가 되는데, 내가 그동안 신당을 만들기 위해서 정태근, 박원석, 금태섭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대화를 나눴지만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좀 많았다. 내가 그때 그분들한테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신당의 마지막 종착지는 이준석이다. 이준석과 유승민이다. 그 파도는 이준석, 유승민이라는 신당운동의 거대한 파도가 몰려올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든 단일대우를 형성해서 한 돛담배에 똘똘 뭉쳐서 거기 가서 우리가 여기서 토의했던 내용을 관철시키고, 또 우리가 이 공천권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신당을 운영해서 신당도 성공하고, 또 우리 개파라면 개파고 개보면 개보고, 여기에 미리부터 모였던 분들이 또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고 했는데 별로 씨알이 먹히지 않았어요 그때. 근데 보세요. 그때 한 분은 저한테 이준석 신당이 뜰 거냐 저한테 물을 때 당연히 뜬다. 이준석과 유승민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 버틸 수가 없다. 왜냐? 이준석과 유승민이 특이해서 성질이 뭐 같아서, 그리고 지 야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 윤석열 쪽에서, 윤핵관 쪽에서 이준석, 유승민을 쫓아내기 위한
모든 이 환경을 조성해 놓고 그 다음에 계획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못 버틴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만나가 준석이한테 얘기했던 것도 뭐냐면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썼던 것도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기존의 노선과 다르게 완전히 이제는 노선과 결별하고 인물과 결별하고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서 국민 앞에 내보이겠다고 한다면 그 마지노선이 뭐냐? 유승민과 이준석의 등판이다. 그래서 내가 준석이한테 얘기했던 거는 어제도 다시 한번 얘기했던 거는 두 가지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네 입으로는 얘기 못하겠지만 두 가지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그거는 당에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이준석과 유승민을 공관위원장, 다음 총선에 공관위원장 한 명 시키고 한 명은 선대본부장, 그래서 선거를 총괄시키는 이거를 유승민을 내가 봤을 때 공관위원장, 이준석을 선대위 본부 총괄본부장 아니면 뭐 위원장 여러 명 시키는 거 말고요. 실제적인 권한을 주고 총선 기획을 하는 걸로 시키면 그래도 나는 민주당한테 진다고 보는데 그래도 민주당하고 박빙을 할 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붙었을 때 뭐 150몇 대 140몇 정도로 가지 않겠냐. 나는 이렇게 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 사람들이 니한테다가 이런 감언이설을 얘기하고 이런 재소추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인요한이 찾아오고 뭐 얘기를 해도 그건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야. 그건 뭐 한두 번 속았나. 그건 믿어서 안 된다. 근데 준석이도 유심히 듣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내가 만약에 윤석열이라면 민주당한테 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니한테, 유승민한테 그런 권력을 안 준다. 차라리 민주당한테 넘기면 민주당하고는 딜이 되는데 이준석, 유승민하고는 딜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당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이준석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이 이미 뭐 준비를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준석이도 치밀하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착착 진행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지금 TV에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관계자들, 민주당 관계자들 나와가지고 신당을 만들 거다, 아닐 거다, 어디 출마할 거다 이런 거 다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준석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 다 헛방이야, 다 헛방. 이준석은 그거보다 훨씬 큰 거를 꿈꾸고 있다. 그리고 자기를 던질 각오를 했다. 사실 이준석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같은 캐릭터. 근데 이준석이 저한테 만나자고 해서 왔던 거는 그만큼 첫 번째 성장했다. 2, 3년 전에 내가 알았던 이준석보다 당대표를 거치고 난 뒤에 정치인 이준석 대표는 훨씬 성장을 했다. 큰 사람으로 보였다. 둘째, 이준석이 지금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다. 모든 걸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거. 여기서 지면 정치 인생이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질지 이런 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걸 걸고 싸우는데 조대원만한 칼이 없다고 생각하고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도 어제 준석이 손을 굳이 잡아야 되고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근데 어제 이준석 대표의 말과 계획과 그 다음에 태도를 봤을 때 특히 그 계획을 봤을 때 내 가슴이 뛰었어요. 내가 이준석한테 개인적인 사감이나 이렇게 호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도 내 가슴을 뛰게 할 정도의 플랜을 들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가서 죽더라도 해야지.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세상을 한번 뒤집어 놓을 수 있겠구나. 제가 사실 준석이한테 준석이 대표 출마했을 때 여의도 MBC MBC 뭐지 그거 드라마를 그 제목을 까먹었는데 거기에 이제 MBC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둘이 그게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크 섞은 거였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번에 대표 출마하는 게 경험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구도가 맞고 잘 바람이 불면 이번에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만 들어도 준석이도 또 앞에 앉은 현건택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무도 준석이가 이길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나는 이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온 후보들이나 상황들이 주호영 나경원 나왔잖아요. 언제 때 주호영 나경원인데 이걸로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을까? 그때 문재인 정권이 막 억제고 있고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정권을 잡았으니까 저 사람들이 절대로 그냥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지 않을 건데 임종석도 있고 그 기획의 달인들이 절대로 그냥 물러나지 않을 건데
이럴 때 우리가 그럼 누구를 세워야지 대권을 가져올 수 있느냐. 도리어 역발상으로 이준석 같은 젊은 30대 당대표, 이거는 뭐 우리나라 같이 연공서열 나이 따지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를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루지 못하는 꿈을 상상조차 못하는 걸 상상하고 도전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걸 결과를 정말로 만들어내면 그거는 뭐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30대 당대표 나왔던 이준석보다 어제 이준석이 내한테 얘기했던 플랜이 내 가슴을 더 설레게 했다. 그 일원이 되어달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영광이고 또 내가 그중에 가장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계획인지는 나중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는 내가 입이 건질건질해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그는 이준석 대표가 직접 하는 게 맞고 내 계획이 아니니까. 내 거였으면 난 깠어. 근데 이 대표가 나중에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어제 그러고 난 뒤에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준석한테, 이준석하고 둘이 앉아가 독대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옛날 이준석이 아니니까. 내가 준석이한테 그랬어요. 몇 가지를 이제 얘기하면서 제가 더 이상 니하고 급도 안 되는 그 장혜찬이하고 김병민 이런 젊은 애들 걔들 언급도 하지 마라. 그거 왜 자꾸 언급하나? 내가 그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게 인요한 부분, 부산에 내려가서 그 영어로 받아친 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사실은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해되는 부분도 뭐냐면 인요한 위원장도 말 안 하고 그냥 내려왔잖아요.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영상 보니까 MBC 무슨 영상이지? 도라짱가 뭐 그거 보니까 준석이가 행사장에 가다가 이현주하고 순간 당황해가 막 뒤로 돌아가는 그게 막 찍히더라고. 내 같으면 뻔뻔스럽게 웃으면서 갔을 건데 순간 내가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이 왔지만 뭐 때문에 왔는지를 뻔히 알고 있지만 내 정도 되면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되면 뻔뻔하게 가서 내가 해야 될 뭐 얘기할 만큼 하라고 다 듣고 그 다음에 웃고 그러고 난 뒤에 나는 뭐 입장은 나중에 그 인요한 위원장도 그랬잖아요. 서울 가서 입장 밝히겠다고. 마찬가지로 뭐 준석이는 스피커가 많으니까 나중에 내가 얘기하겠다 하고 정리해서 그 현장에 직접 반응을 안 했을 건데 준석이는 뭐 했죠.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니하고 내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 대응하는 방식이. 제가 그 정도 얘기했어요. 이준석 대표는 듣고 있더라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도 안 하고 과거에 제가 알고 있는 이준석하고 그것도 달라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저도 이준석을 만날 때 전혀 그런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준석이한테 내 당이 20년 있었다. 그리고 신당 만드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도 내가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어차피 윤석열 당은 망하는데 그거는 뭐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윤석열 쪽에 붙어있는 사람들만 아니라고 우길 뿐이지 그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그걸 올리고 난데 많은 당협위원장들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또 정치권에 있는 내년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점심을 못 먹을 정도로 바쁘게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들을 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느낀 거는 다들 엄청 불안하구나. 그리고 두렵구나. 내년 총선에 나가서 그냥 출마만 목적인 원외위원장들 많거든요.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당협위원장에서 그냥 위원장님 소리 듣고 자기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뭐 그런 사람들도 제법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직 시장이나 뭐 전직 국회의원을 했거나 이번에 반드시 돼야 되는 나이가 60이 이미 넘은 분들 이런 분들은 두려움 속에 있어요. 불안감, 두려움. 이번에 또 안 되면 내 정치 인생 마지막인데. 그래서 내가 그걸 보는 순간 어느 순간 이 바람이, 이 불안감과 그 다음에 이 두려움이 이 사람들 사이에 유행병처럼 번지는 순간 이준석 신당은 난 이준석 신당이라고 굳이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새로운 신당은 국민의 뜻에 맞는 새로운 신당을 제대로 준석이가 계획한 대로 어제 내한테 얘기한 대로 그게 지켜진다면 나는 50석 이상
오늘 내가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그 국민의힘 오래된 분이 저한테 그 신당 성공하는 못 봤다. 3석도 못 한다 그러게 내가 국민의힘이 100석 넘는 것보다 신당이 30석 넘는 게 더 쉽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내가 예의상 그렇게 얘기한 거고 국민의힘 100석 넘을 확률보다 신당이 50석 넘을 확률이 더 높다. 나는 그렇게 봐요.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 중에 100% 다 맞춘 건 아니지만 틀린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숫자까지 다 맞췄죠.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저거 숫자만 많았지 옛날에 금나라 몽골이 금나라 칠 때 5만으로 100만 치거든요. 난 전사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무너지는 게 순식간이에요. 그 큰 성 안에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지키면서 우리 숫자 바라보고 전부 다 이렇게 있는데 저 불안감에 불을 한 명이 딱 당겨가지고 이뇨한 위원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부 다 이 낙동강 하류 세력들 그 다음에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분들 불출마 선언하고 자기 희생해라 수도권 옮겨라 전부 다 눈치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뇨한이 뭐랬냐면 조금만 지나고 나면 한두 명이 나오기 시작하면 금방 무너질 거다. 맞아요. 국민의힘 그렇게 허약한 곳이야. 특히 TK 여기는 자기 힘으로 배지를 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경상도에서 배지 단 사람들 토론이나 연설하는 거 보라고. 다 학력은 높고 장관 있고 다 그런데 이 수도권에 있는 원외위원장들보다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왜 안 불러주느냐? 왜 김재원 같은 사람을 계속 불러주느냐? 그나마 김재원이 제일 똑똑하거든 거기에. 나머지는 자기 생각이란 게 없고 자기 말이란 걸 해본 게 없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이 민심의 눈치를 보고 야 이건 1분 만에 끝내야 될 연설이다. 30초다. 5분이다. 이런 게 아니라 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그래도 아무도 타치 안 해. 왜? 거기 지방 호족들 아닙니까? 토 세력. 못 건드리지. 호족들이니까. 근데 수도권 대반 땅 오래 하잖아. 특히 우리같이 인기 없는 당에 이런 곳에서 원외위원장들이 딱 하는 말 딱 1분 넘어가면 줄여라고. 마이크 뺐어. 마이크 막 뺏기고 막 안 뺏기려고 마이크 붙잡고 나 이래 본 적도 있거든요. 이런 걸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지금 준석이를 공격하고 있으니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게임이. 그래서 어제 제가 준석이한테 얘기한 거는 어차피 망할 땅이기 때문에 제대로 국민들이 바라는 신당이 나오면 내가 신당에 참여하고 그게 아니고 또 윤석열이 한 거를 비슷하게 하는 윤석열 아류 네가 제2의 윤석열이 되고 지적하고 예를 들면 당내에서 내부적으로 비판하고 토론하고 하는 문화가 안 되고 권력 잡았다고 막 맘대로 하고 이러면 굳이 그 당이 할 생각은 없다. 우리가 제2의 윤석열 당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얘기하니까 그것도 준석이가 저한테 대답해 준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얘기하면 너무 많은 힌트를 드리니까 본인의 목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신당을 만들 준비는 착착 하고 있어요. 근데 얘기했지만 조건이 본인 입으로 얘기 못한 거 윤석열이 변화라고 했는데 변하는 거 이건 너무 좀 뜬구름 잡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이준석 선대위원장, 유승민 공관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 이준석 총괄선대본부장, 그래서 선거를 혼자서 주도하도록 하고 옆에 이제 부위원장으로 같이 돕는 상황이 되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 윤 대통령이 변했구나.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고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그거 생각하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받아야 될 의석수보다는 수도권하고 다 합쳐가 나는 한 4, 50석을 더 받을 거라고 봐요. 비례하고 다 합쳐가지고. 그게 아니면 전혀 아니다. 오늘 원래 할 얘기는 좀 윤석열 신당도 얘기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어제 너무 중요한 일이 있었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번 주는 유튜브 찍기가 힘들고 다음 주에 또 참신하고 재밌는 내용을 모아서 여러분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